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11주차 강의는 북한의 인구변동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10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혼인과 가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전통사회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 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낳아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애 결혼 비중이 갈수록 증가했고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 결정이 부모보다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초혼 연령도 상승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결혼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해 갔습니다. 자녀 간에도 변화가 나타나 이상 자녀 수가 줄었고 남아 선호 경향도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 무렵부터 평균 가구원 수도 빠르게 줄었고 부모, 부부, 자녀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혼인 및 가족 구성 방식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혼인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혼인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생애 미혼율이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균 가구원 수가 더욱 줄었고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하여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문화 및 가족 구성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데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꼭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홀로 또는 부부만 사는 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11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강의는 북한 인구 변동의 특징, 북한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천, 북한의 인구 정책, 북한 인구의 현황과 전망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북한 인구 변동의 특징입니다. 북한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그 결과 북한 인구 구조에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인구 변천은 다산다사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 소산소사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인구 변천 4단계를 거쳐갔거나 거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구 변천 과정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인구 변천 과정을 거쳐 4단계에 이른 반면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 중에는 아직 인구 변천 2, 3단계에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즉 저개발 국가는 사망률이 하락하고 있거나 출생률이 하락하는 단계에 있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저소득 국가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구 변천 2단계 또는 3단계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망률이나 출생률은 이러한 저소득 국가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북한과 저소득 국가군의 인구 변천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군에 비해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이 모두 크게 낮으며 인구 자연 증가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률의 추세로 보아 북한은 이미 소산소사의 인구 변천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률은 그래프에 제시된 1965년 이전에 이미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출생률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낮아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저소득, 중하소득, 중상소득 국가군의 출생률, 사망률 추세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북한은 저소득 국가군보다는 중상소득 국가군과 인구 변천 패턴이 더 비슷해 보입니다.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국가들과 비슷한 인구 변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1.6명입니다. 이보다 더 낮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물론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에 비해서는 높은 값이지만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인구 유지가 가능하려면 합계 출산율은 2.1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북한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2023년 고령화율은 12.2%입니다.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습니다. 2030년 정도면 북한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이지 저소득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소득 수준별 국가군의 인구 피라미드와 북한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와 북한의 인구 피라미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북한 인구 피라미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중상소득 국가군의 인구 피라미드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소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인구 변천 단계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적인 저소득 국가들과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현상인 만큼 북한의 소득, 인구 퍼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왜 소득 인구 퍼즐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변천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사망률과 출생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